뭐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근데 야, 그럼 소설은 형태가 자유롭지 않아? 포인트가 거기가 아니야. 자유로운 형식 맞아요. 자유로운, 그게 틀렸다는 아닌데, 자유로운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소설도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는 맞아요. 아까 얘기 나왔어요. 경험이에요. 경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이나 교훈을 전달한다. 이런 말 많이 써요. 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경험. 그렇죠. 이걸 제일 많이 대조하는 갈래. 이거 무슨 갈래인지 맞춰볼래?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소재로. 그렇지.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 소설입니다. 괜찮냐? 이거 두 개를 많이 헷갈려요. 있을 법한 일이다. 라는 거랑 경험이다. 이거 두 개 많이 혼동한다고. 괜찮습니까? 야,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텍스트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자. 엇박자 D가 소설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합창단에 가입을 했었고, 합창단에 노래 더럽게 못하는 친구 하나 있었고, 있을 법 하잖아. 그치? 하지만 걔는 뭐라고, 결국?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창작이라고, 결국. 근데 지금 우리 이 선의를 믿는 것에 어려움 있죠? 여기에 일화 두 개 나와요. 괜찮습니까? 일화 두 개 나오는데 그 일화들은 실제로 이 작가가 경험했던 일이라고.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허구적이다와 경험이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넘어가 되겠죠. 이거 갈래에 대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설 무슨 갈래라고 불렀다고? 그렇지, 서사갈래. 그랬죠? 이 용어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수필은 교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죠? 됐니? 편지에 들어가 있는 말을 몰라서 틀렸어요.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돼요. 괜찮습니까? 어.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그냥 문제 풀 때 무지성으로 그냥 풀어라 이게 아니라 자꾸 들여다 봐야 된다고. 자습서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학교 프린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자꾸 봐야 된다고. 덮어놓고 문제 풀면 자꾸 막힐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어, 됐죠? 자, 들어가 봅시다. 1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화. 몸이 축나서 한의원을 다녔대요. 그죠? 이렇게 정리해볼까? 1화로 글을 시작하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독자의 관심 이런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고요. 괜찮죠? 등등 뭐 지인에게 소개를 받은 그 한의원은 여간해서는 약을 지어주지 않는 곳이었다. 약을 잘 지어주지 않았다네요. 괜찮습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약을 지어주지 않는 한의원. 자, 그 뒤로 누가 안부를 물으면 한의원을 다니고 있다고. 여간에서는 약을 잘 짓지 않는 곳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괜찮죠? 음. 나 요즘 한의원 다니는데, 야, 그 한의원은 약 잘 안 지어주더라? 얘기한단 말이지.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알아두고 넘어갈 거. 한의원에서 돈 버는 방법은 약 파는 겁니다. 한약을 팔아야 돈을 벌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 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다. 우리가 주목하는 얘기죠. 반응. 그렇죠? 어떤 반응이냐? 첫 번째 반응입니다. 상당수는 심이나 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겠구나 하며 넘겨짚었다. 괜찮습니까? 아, 약을 안 팔아도 진료 보면 돼요. 괜찮습니까? 침이나 뜸 이런 거는 심지어 의료보험도 안 돼요. 한의원 잘 안 다니잖아, 너네는. 그쵸? 음. 나도 이제 어쩌다가
좀 어디 안 좋아가지고 가잖아. 그러면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만 계세요. 심지어 그러면 그 의사분도 나한테 물어. 어쩌다가 여기로 왔냐고. 그냥 아파서 왔는데요? 라고 했더니, 아니, 왜 저기 정형외과 안 가시고 여기 오셨냐고 이렇게 묻는 경우 있어요. 어쨌든 뭐 여담이었고. 자, 내 말은 그곳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그곳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일부러 한약을 쓰지 않는다. 괜찮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담겨있는 의미를 좀 보자고. 그냥 여담이 했던 거 다 치우고, 한약을 팔아야 돈을 버는 게 이 한의원의 보통 일반적인 구조잖아. 근데 이 한의원은 뭐라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는 약을 줄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약을 팔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거야. 음, 그렇죠? 이익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자. 괜찮죠? 그리고 이게 우리 이 본문 텍스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될 말, 선의인 거야. 괜찮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야, 내가 다니는 한의원은 약사란 소리 안 한다? 라고 얘기한 게 의도가 뭐냐고. 거기 되게 착한 곳이야. 라는 의도로 얘기한 거라고. 괜찮습니까? 어. 근데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괜찮죠? 음, 됐습니까? 자, 대신에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는 면면.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그렇죠? 넘겨짚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넘겨짚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나마 판단을 미루고 무언가를 더 확인해 보려는 사람들이었다. 됐습니까? 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왜? 근데 지금 1번의 케이스가 됐건 2번의 케이스가 됐건 괜찮습니까? 1번의 케이스, 1번 반응이건 2번 반응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 한의원이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일 거다라는 생각은 잘 못해요. 지금. 됐습니까? 그쵸? 다른 걸로 돈 벌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목적이 있겠지라는 생각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지금. 그렇죠. 자, 내려가 봅시다. 두 번째 다음 문단. 처방을 원해서 온 사람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는 거. 됐죠? 그런 원칙은 한의원의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인 도움, 이게 경제적 이익이잖아. 됐죠? 또는 금전적 이익인 거잖아.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찾아온 사람으로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것을 어떤 선의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서류적 표현 가지고 얘기하네요. 괜찮죠? 이건 지금 화자, 이 글의 서술자, 서술자의 판단이에요. 평가. 됐죠? 라고 나는 생각했다인 거야. 됐습니까? 자,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요즘에는 그런 선의가 아주 드문 것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작품에 이제 이것도 있어요. 요즘 드물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쵸? 현실의 각박함 이런 거 있죠. 어. 안타까움, 부정적 인식. 요게 이제 드러나는 거지. 그쵸?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좋은 뜻으로 무슨 행동을 한다라는 게 드문 세상이 되었구나. 괜찮습니까? 쉽게 떠올릴 수도 없고요. 상상하기도 힘드니 아마 믿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괜찮죠? 씁쓸한 현실인 거지. 자, 다음 내려가 볼게요. 하기는 됐죠? 하기는 하기야. 뭐 이런 거야.
하기야,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선뜻 믿기에는 세상이 나쁜 게 사실이다. 괜찮죠? 이 현실에 대한 평가예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그쵸? 세상은 나빠졌다야. 부정적 인식이 계속 있습니다. 왜? 뒤에 바로 할게요.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어머니에게 선물하라고 꼬드기더니 허가도 나지 않은 재료로 약을 만들어 파는 경우도 있고요. 당신이 돈을 잃게 될까봐 그러는다며 접근해서 은행 직원, 경찰 등을 사칭해서 돈을 털어 간다거나 괜찮습니까? 두 가지 나왔죠. 예시를 열거한 거예요. 괜찮죠? 선의를 가장한 나쁜 짓의 사례 열거했어. 뭐 대단히 특별히 어려운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그쵸? 이렇게 남을 속여서, 그치? 남을 속여서 등쳐먹는 사람들 많다고, 요즘엔. 그렇죠. 자, 그렇게 함량 미달의 제품을 속여서 팔거나 보이스피싱을 하는 건 이제 흔하디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죠. 괜찮습니까? 뭐 진짜로 있어요. 나 저번에 본가에서 집에서 내 방에서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너 납치됐다는데? 막 이래가지고 너 다쳤다는데? 막 이래가지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뻔한 속임수에 왜 넘어가느냐고 오히려 이런 일도 벌어져요. 피해자를 탓하는 상황. 됐죠. 음. 조금만 내려가서 정리할게요. 여기.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피해자를 탓하는 상황. 네, 이것도 우리 아는 거야. 주객전도의 상황인 거야. 그렇죠? 사기를 당한 네가 잘못이지. 라는 반응도 나온다는 거야. 세상이 하도 각박해지다 보니까. 됐죠? 자, 이런 세상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윤리나 합의보다는 음모론적 시각이 현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거 음모론적 시각이라고 하는 거 있죠.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악의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의심하고 사는 거.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그 다른 면에는 숨은 악의가 있고 그런 악의를 간파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당연히 부정적 사회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불신과 불의가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믿지 않고, 됐죠? 어, 의심하는 그런 사회.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일이란 조금 과장하면 일종의 모험이 아닐까? 과장해서 모험이라고까지 얘기하네요. 괜찮습니까? 음, 됐죠? 끊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갈게요, 그냥. 모험에 빗댄 거죠. 음, 타인의 선의를 믿는 것에 어려움을 강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남을 믿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사실 되게 장황하지만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어요. 남을 믿기에는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다야, 지금. 괜찮죠? 자, 믿음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감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자, 현실이 이러하니 우리의 불신을 그저 탓할 수만도 없는 듯하다. 하지만 탓할 수 없다고 해서 옳다거나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뭐가, 뭐가, 타인을 믿지 못하는 거.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지만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괜찮습니다.
지금 현실의 모습을 옹호한다거나, 그쵸?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현실이 너무 각박해지고 남을 속여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의심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그게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힘들죠? 자, 두 번째 일화입니다. 끊어주고 갈게요. 네, 끊어주고 아예 본문. 본문 잘라주고 두 번째 일화. 됐죠? 두 번째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6살짜리 조카 얘기하네요. 가볼게요. 얼마 전 6살짜리 조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내렸대요. 선생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니 맑은 얼굴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순수한 모습인 거죠. 순수한 어린아이의 시각인 거예요, 지금. 자, 가봅시다. 선생님이랑 뭘 하면서 왔는데? 얘기하면서 왔지? 무슨 얘기했는데? 라고 했더니 그 뒤에. 자, 신이 나서 선생님이랑 나눈 이야기를 전해줬대요. 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싸우지 말고, 수업 시간에는 서 있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결국 지적과 당부였던 거야. 됐습니까? 결국 조카는 버스에서 오는 내내 혼이 난 것에 가까웠대. 괜찮습니까? 근데 뭐가 저렇게 즐거웠을까? 됐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 서술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카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음. 그죠? 그러다가 이제 깨달음이 또 뭔가 날 깨닫게 되는 거죠. 조금 내려가서 다음 문단 아예 정리할게요. 자, 그러다 조카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말이 아니라 괜찮죠? 야, 지금 여기 겉으로 드러난 말은 지적과 당부잖아. 괜찮죠? 조카는 그 선생님의 말을 지적과 당부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선의를 들으면서 왔겠구나. 괜찮습니까? 음. 조카에 대한 관심인 거지.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나한테만 무슨 얘기 해줬어. 이건 거야, 지금. 괜찮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줬다라는 건 나한테 관심이 있고, 그렇죠? 나한테만 무슨 얘기를 해준 거잖아. 정말 순수하게 선생님의 선의를 본 거야. 괜찮죠? 어. 자, 조카가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데는 진심이 잘 전달되도록 표현한 선생님의 능력이 있었겠지만, 됐죠? 선생님이 뭐 말을 잘해주셨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표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됐죠? 조카는 들었다고. 괜찮죠? 뭘? 이면에 있는 선이, 됐죠? 자, 이렇게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도 분명 있었을 그 힘을 우리는 언제부터 잃어버리고 만 것일까? 안타까움이죠? 괜찮습니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요. 그래서 나는, 좋았겠지, 좋았겠지 하는 조카를 보고 있다가 그의 손을 쥐어보았다. 마지막 장면이네요. 아, 조그맣고 보드랍고 연약했대요. 하지만 그 아이가 쥐고 있는 세상은 내 것보다 크고 단단하다. 표현 자체가 대조적이죠. 괜찮습니다. 대조적 표현을 활용한 겁니다, 일부러. 의도가 중요하겠죠? 현대인들과 달리 선의를 알아볼 수 있는 조카인 거죠? 강조하는 거.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러한 조카가 보이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올바른 삶의 자세다. 인 거죠.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 됐습니까? 선의로 대하면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자세. 괜찮냐? 음. 그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 뭐 특별히 더 어려운 내용은 없는 작품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